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 날짜는 2018년 11월 12일 월요일 오후 8시 49분입니다. 오늘은 책에 대한 이야기보다 제가 예전에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황혼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다음 주 목요일이 책 읽는 사자 두 번째 독서 멘토링입니다. 삼성역에서 하죠. 도심공원 타워에서. 그래서 이제 그 김정훈 박사님의 에디톨로지에 대한 책 서머리를 제가 내일 찍어서 아마 업데이트는 수요일에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영상 보시고 독서 멘토링 오시면 더 이제 제가 더 깊은 얘기나 그 다음 얘기를 더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책을 못 읽으시는 분도 제가 이번 주에 에디톨로지 서머리 올리는 영상 보고 여러분 도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여나 삼성역에서 하는 독서 멘토링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그때 하는 것도 제가 또 촬영해서 올릴 거거든요. 너무 걱정 마시고 일단 그렇게 이번 주나 다음 주 스케줄, 대략적인 스케줄이 그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특별히 더 주제를 좁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왜 대한민국 50대, 60대에 황혼이혼을 당하는 남자분들이 많은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여성분들, 우리 어머니 편을 많이 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드는 사례가 그쪽 각도에서, 그쪽 프레임에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또 남편분들, 우리 아빠 세대 분들에게 제가 아들로서, 아들뻘이죠. 제 아버지도 58년 개띠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제가 무슨 여자 편만 드냐, 절대 그거 아닙니다. 왜냐면 여성분들도 남편분에 대해서, 아버지 세대에 대해서, 아버지 세대가 겪고 있는 속마음과 그런 내적 갈등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얘 한쪽 편만 든다, 이거는 굉장히, 이 영상 하나로 저를 재단하는 건 굉장히 편향된 관점일 수 있다.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왜 황혼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 제가 네이버 포스트라는 그 네이버의 글 전문 그 컨텐츠 플랫폼에서 4년 정도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고 저를 팔로우 해주신 구독자분이 4만 명 정도 되세요. 그래서 나름 어떤 인지도라고 할까? 네이버 포스트라는 컨텐츠는 유명하진 않은데 그 안에서는 나름대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팬층까지는 아니고 여하간 4만 명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쓰고 싶었던 그 컨텐츠 시리즈 제목이 뭐였냐면, 아빠가 바뀔까? 이거가 이제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기성세대라고 하는 그 남자분들이 왜 안 바뀌는지, 그리고 그 남자분을 향해서 제가 노크하고 싶은 설명도 하고, 아버지 세대에게 아들로서 조언해드리고 싶은 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1년, 2년 전부터 준비만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이렇게 놀러 오셨다가 아침에 등산을 하시는데, 등산 친구를 이제 당일 친구로 만난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랑 산에 오르시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분이 이제 속을 터놓고 저희 어머니께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그게 인상이 남으시다 보니까 집에 오셔서 아들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저랑 이제 제 아내, 며느리한테도 저희가 이제 티타임을 가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1년, 2년 전부터 생각해왔던 컨텐츠와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생각했던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서 이게 하나의 구체적인 예시로 띄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해야겠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나, 두 개 단계를 밟고 있다 보니까 이거 유튜브로 찍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이 되건, 어떤 하나의 작은 솔루션이건, 아니면 솔루션을 향하는 어떤 과정에서의 도움,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아주머니의 고민과 이야기가 뭐냐면 그 아주머니가 60대 정도, 50대 후반인가? 이 정도 되시는데 결혼한 지 한 30주년 정도 되셨겠죠? 남자분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근데 그 여자분은 자기가 오래전부터 바깥 일을 하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가게를 할 수도 있고 그 여자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만 있기 적적하니까 애들은 컸고 집에만 있기 적적하니까 자기도 어떤 경제 활동이나 꼭 돈을 벌고 싶다가 아니고 자기도 밖에서 활동을 하고 싶은 그 활동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남자분은 공무원이시고 또 어떤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아내분을 경제 활동을 계속 막아 오셨대요. 너는 가정생활에만 해라. 가정생활에만 해라. 그러면 남편이 그 여자분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부부가 대화가 되면 이게 아내가 집에만 있어도 이게 어느 정도 정서적인 순환이 되고 충족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남편분이 일단 그렇게 술을 마신대요. 술을 마시고 또 술 기운에 쩔어가지고 술 냄새에 쩔어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여보야가 이 아내분이 남자분 옷 벗겨줘야 되고 근데 이게 1년, 2년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려니 하는데 30년, 40년 정도 남편이 술에 쩔어서 침대에 눕고 이게 너무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진절머리가. 그 술에 절어서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 그냥 저게 짐승인 거죠. 말을 섞기가 싫은 거죠. 막 너무 막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분들 이거 보실 분들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써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해서 약간 두서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애들이 이제 막내 딸이 이제 곧 결혼하고 뭐 이러나 봐요. 이제 세대가 그 정도 됐으니까. 근데 속으로 그런데요. 남편한테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이미 그런 대화도 안 되고 정서적으로 남편이 와서 자기 속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회사 고민이나 이런 걸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특히 공무원들 세계가 여러분 공무원이 관료주의의 끝판왕이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분이 나이가 60대거나 50대 후반이면 이제 정년퇴임 생각할 텐데 그러면 정말 바쁜 부서가 아닌 이상 맨날 8시에 출근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컴퓨터에서 뉴스만 보거든요. 자기 차 바꿀 거 막 검색하고 물론 그분들이 노하우와 예전부터 40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 뭐예요? 30년 동안 다 알죠. 꿰뚫고 있죠. 구급 애들이 하는 일 그리고 뭐 다 꿰뚫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 일 없이 뉴스를 보고 있다. 욕하려면 욕할 프레임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정작 중요한 일에서 결정해야 될 땐 그분들이 딱딱딱 이렇게 멋있게 그분들이 농축돼 있는 그 노하우들과 견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팀장 자리에 있고 과장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가정적 프레임으로 남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어떤 위기 상황이나 이런 거 예를 들어 공무원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그거예요. 무서워한다기보다는 가장 신경 쓰는 게 진급 시즌이랑 인사이동이랑 또 뭐지? 그 뭐라 그러죠?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우리 또 국회의원들이나 국정감사 그 국정감사 시즌이 있어요. 그때가 좀 예민할 것 뿐이지 다른 때는 그냥 얼마나 좋겠습니까? 팀장 다시고 막 이러면 특별한 위기가 정말 바쁜 부서는 정말 바빠요. 근데 다른 부서는 또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남자분들의 공적 부분이니까 그건 차치하고 그렇게 딱딱한 사고관으로 사회생활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집에 오면 아내분과 옛날 청년 때 그렇게 사귀었던 거 그 프레임, 사적인 프레임, 나의 반쪽이라는 내 여보야, 내가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나의 배우자라는 그 사고관으로 프레임이 바뀐 다음에 아내에게는 자기의 속 얘기를 계속해서 자기의 뭐라 그래야 되지? 말랑말랑한 영글었던 이런 마음, 고민, 회사에서 이렇게 서러웠던 거, 아니면 통쾌했던 거, 이런 자기의 감정적 부분을 아내에게 소통을 하다 보면 아내분이 그런 거는 남자분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면 그거는 뭐 자기가 집에만 있거나 자기도 경제 생활을 하거나 남편분이랑 그러니까 자기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남편이나 자기 배우자에게 하면 그게 정서적으로 되게 유대감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부부지. 그러니까
그런 거면 한쪽에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골물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는 엄마가 등산하셨을 때 그분은 이미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무슨 얘기하면 남편이 일단 치는 거지. 자기 부하 직원 대하듯이 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건 틀렸고 이렇게 해. 이게 맞아. 이혼당해요. 자기가 무슨 왕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뭐 남자의 생각이 맞다 하더라도 왜 여보야는 아내분은 경제활동 안 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공적 사회의 룰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분의 이야기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중요한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남편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내랑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말할 때 그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 제가 화가 나서 목소리가 커져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분이 설득 아내에게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여보 내가 생각해보니까 공무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 그러니까 여보야가 말했던 거는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지금 시즌에서 부동산 사업은 또 우리 동네는 이게 포화 상태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여보야의 특징은 여보야랑 내가 40년 가장 여보야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여보야는 이런 게 상처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여보야를 경제활동 왜 안 하게 하냐면 진정 속마음은 뭐냐면 난 당신 사랑해서 그래. 당신 사랑하고 우리가 월급으로 지금 우리가 크게 경제적으로 부족한 점도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내가 술도 안 먹고 꼭 필요할 때는 그래도 1차까지만 하고 내가 당장 올게. 내가 팀장이니까 내가 그냥 다른 애들 술 먹으라고 하고 나는 빨리 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직책이잖아. 내가 여보야한테 더 잘할 테니까 여보야 좀 서운하더라도 이번에 내 결정을 따라주는 거 어때? 그러면 그래도 하고 싶어. 여보 그러면 나도 생각해 볼 테니까 여보야도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일주일 뒤나 아니면 3일 뒤나 우리가 이 얘기 갖고 성급하게 정하는 게 아니고 한 3달 아니면 이번 연도 이거를 계속 알아보자. 나도 진정성 있게 내가 다 맞는 게 아니니까 이게 중요해요. 자기가 다 맞나? 내가 다 맞는 거 아니니까 나도 한번 알아볼게. 나도 회사에서 이렇게 시간 있거나 여가 시간 때 이런 것들 자세히 알아보고 여보야에 대해서 내가 또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왜? 내가 생각하는 여보야의 모습이 다가 아닐 수 있으니까 나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테니까 여보도 한번 내 얘기를 진지하게 생각해서 서로 진지하게 생각했던 거를 서로 나눠보자. 이번 연도는 아니면 상반기 때는 6개월 정도는 이렇게 나눠보고 우리가 같이 만약에 내가 여보야를 그러면 서포트 해줄게. 아니면 여보야가 내 얘기에 설득됐으면 우리 그렇게 생활하지 말고 은퇴 자금이나 뭐 애들 이렇게 벌어주는 돈이나 아니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든 게 아니면 욕심 부리지 말고 나 은퇴하면 여보 우리 은퇴하면 우리 그냥 편하게 여보야 나랑 신혼처럼 그냥 하루하루 맛집도 다녀보고 TV도 보고 동네 걷고 그러면 시간 하루하루 금방 간다. 우리 그렇게 노년에 그렇게 사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내가 다 맞아. 뭐 여편애가 그런 건 해. 뭐 또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되게 멱살 잡혀봤어?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드센데 당신이 공무원 생활 해봤어? 그거 데모하는 거 그거 막 공무원이 그거 타협하느라 그거 뭐 그 사람도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여보가 알아? 뭐 사회도 모르지 뭐 그런 거 됐어 그런 거 말도 꺼내지 마. 자기만 잘났지 자기만. 그리고 남편분 아버지 세대가 제일 잘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정을 자기의 공허함을 왜 회사 부하 직원들한테 푸냐고. 2차 따라가지 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 목소리가 커지네. 답답해서 짜증나게. 여러분 그 사람들 남편분 그 60대 50대 이제 은퇴 앞두시는 남자분들 부하 직원이랑 여러분은 친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아들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세대라고 말할게요. 아빠 세대 아빠분들 아버지 좀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친해질 수 없는 포지션이에요. 공적으로 만났는데 뭐 마음 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이거는 찬반이 갈리고 저도 좀 나름대로 좀 저게 무조건 다 맞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특별히 요즘에 얼마나 위험한 세대입니까? 말 한마디 머리 잘랐네? 그 성추행이에요. 그죠 아내님?
성추행 교육을 이제 공기관이나 뭐나 하잖아요. 성추행. 그러니까 어설프게 문제될 수 있는 영역 자체에 발에 담그지 마시라. 딸도 아닌데 무슨 딸처럼 생각해서 뭐 머리 잘랐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아들도 마찬가지야. 야, 너 내 아들 같아서 하는 말이야. 아들 같아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들 아니야. 지 아들에게나 잘하라고. 그분, 아빠의 아들에게나 잘하라고. 아내에게 잘하라고. 딸한테 잘하고, 딸 같은 이 딸뻘 되는 애는 딸이 아닙니다. 아들뻘 되는 애도 아들이 아니야. 신경을 쓰지 마세요. 공적인 부분에 프로페셔널하게 여러분들이 딱 공적인 부분, 점심시간에 밥 혼자 못 먹습니까? 밥 혼자 못 먹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뭐 밥은 부서에서 꼭 팀장님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여러분의 그 마음의 공허함을 가정에서 아내랑 자식들이랑 채워야지. 왜 부하 직원들 데리고 가서 뭐만 하면 우리 회식하자, 뭐만, 그거 여러분, 아버지, 그거는 아버지라고 할게요, 제가. 아버지, 그거는 아버지를 좋아해서 존경해서가 아니고 아버지 직급 때문에 억지로 따라가는 겁니다. 가족이 아니야, 가족이. 왜 아버지를 좋아해, 그 사람들이. 자기 직급보다 높고 자기의 인사권이 있고 자기 인사평가권이 아버지한테 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딸랑딸랑 거리는 거지. 그 권한이 없이 명예퇴직에? 그러면 아버지 문자를 그 사람이 왜 받아? 그리고 아버지랑 밥을 왜 먹어? 은퇴한 사람이랑. 뭐 이해관계가 뭐가 있다고. 그럼 바보짓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뭐 기러기 아빠나 뭐나 사회적으로 문제 됐는데, 왜?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가족에 딱 와보니까 아내랑도 공감대가 없어. 그리고 자식들도 뭐 공감대가 없어. 추억이 없어. 억지로 갔던 뭐 식당 몇 번, 뭐 20년 전에 자기 애들 놀이동산 데려다 준 거? 그거를 아빠는 희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 아버지 입장이고, 그 아버지 프레임이야. 너무 이기적으로 재단에서 내가 니네들의 그게 맞죠.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정말 사회적 오물 다 뒤집어 쓰고 애들, 가정 지키려고 그렇게 돈 벌어준 거 맞죠? 근데 그건 50%만 맞다 이거야, 50%. 돈을 하물며 못 벌더라도 자식에게 그 진정성, 아내를 향한 사랑의 진정성, 자식을 향한 사랑의 진정성을 대화로 표현을 해야지. 이거는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제가 말할 결론이고. 그러니까 그 정을 괜히 이상한 사람들 주지 말라고요. 아들 아니야, 그 사람은. 아빠의 아들이 아니야. 아빠의 딸이 아니라고.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 이 대한민국이, 제가 왜 그 네이버 포스트에서 아빠는 바뀔까? 이런 시리즈로 글을 쓰려고 했냐면,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 대한민국이 바뀌려면 대한민국 기성세대 남자가 바뀌어야 돼. 그러면 남자들은 안 바뀌어요. 죽어도 안 바뀌어. 공권력으로 눌러 붙여도 안 바뀌어. 마음의 동기가 안 바뀌어. 세계관이 안 바뀌어. 근데 바뀔 수 있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자식과 아내예요. 자식과 아내가 진정성 있게, 여보, 나 이혼해. 당신 같은 남자 진절머리나.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벙지지, 남자 입장에서. 아니 왜 갑자기 이래? 갑자기는 그 남편 프레임이고, 40년 동안 여자나 자식이나 신호를 준 거야. 아빠 뭐 오늘 뭐예요? 신호를 준 거야. 자기가 자기 잘났다고, 팀장이니까 과장이니까 자기 잘났다고 무시하고 뭐하고 했던 거를, 마일리지 쌓인 거를 그때 받은 것 뿐이지, 아내나 자식이나 다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다고, 아빠랑 얘기하고 싶다고 소소하게 신호를 다 줘요. 다 줘. 애들이 주다 포기해서 그 대화를 단절하고, 이제 아빠는 말이 안 통하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너무 아내님 너무 소리 지르나? 괜찮아요? 너무 소리 질러? 어떡하지? 이거는 소리를 질러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돼. 가정이 회복되면 사회가 회복됩니다. 사회가 회복되는 건 대한민국이 회복이 돼요. 건강하게. 요즘 이상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의 진정성 있는 호소와 진정성 있는 띵언. 여보 이혼해. 이게 띵언이야. 완전히 종교적 회심처럼 아버지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가정을 충실하면 공적인 사회에서도 부하 직원을 권력으로 안 누르는 거지. 아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버지를 밑에 사람이 따르고 팀장님 너무 웃겨요. 팀장님 밥 같이 먹어요. 이거는 당신이 좋아서가 아니고, 아버지가 좋아서가 아니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직급과 계급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절대 아버지를 존경할 수도 있겠죠. 존경하는 것도 공적인 존경이지 사적인 존경이 아니에요. 물론
물론 20년, 30년 진짜 아들 같은 그런 끈끈한 우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공적 세계에서, 명함준 사이에서, 그리고 공적 세계에서 만난 사람이 어떻게 가족보다 더 하겠습니까? 진짜 아버지 편은 자식과 아내밖에 없어요. 자식도 아니야. 자식도 아니야. 자식도 아버지 속을 몰라. 누구 알아? 영촌. 자식도 일촌이잖아, 일촌. 자기 자식도 일촌이야. 영촌이 뭐야? 피와 살을 섞은 아내님이라고, 아내님. 아버지 정신 좀 차려요. 아버지가 잘난 것처럼 회사에서 왜 아버지가 잘났다고 인정받고 그런 게 있을까요? 당신이 누리는 직급 때문이라고. 근데 그 당신의 아주 아버지의 되게 허접한 생활과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이 다른 아주 진절머리 나는 아주 이가 갈리는 그 빈틈을 누구 나냐? 아버지가 쓰레기처럼 사는 그 간극, 저 사람은 가짜라는 걸 아내는 안다고요. 그래서 그 엄마랑 등산하시는 그분이 그런데요. 네가 다 맞냐? 속으로 그러네요. 남편이 또 이렇게 무시하면 속으로 너가 다 맞냐? 그래. 너 지금은 네 잘났다고 네가 다 맞다고 이러지? 너 내가 세고 있는 카운트다운 그 기간 있어. 그때 되면 봅시다. 이거요. 너 늙어서 보자. 난 황혼이 원한다. 너랑은 끝이다. 너 지금 너 잘났다고 하지? 그래서 그분이 남편이 술에 쩔어서 오잖아요. 근데 이게 막 술 냄새가 진짜 너무 막 진짜 때려 죽이고 싶은 거야. 막 진절머리가 나는 거야. 제 표정에서 드러나죠. 막 진절머리가 나. 상종하기 싫은 벌레 같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각방을 쓴대요. 뚜둔. 각방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각방하면서 이분이 삶의 질이 달라졌대요. 또 그런 통계 있잖아요. 남자는 늙어서 아내가 먼저 죽거나 황혼이혼을 당하면 평균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자는 반대로 황혼이혼하고 남편이 먼저 죽잖아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요. 진짜. 아버지 세대님이요. 우리 58년 개띠를 주축으로 50대, 60대 대한민국의 허리 역할을 하시는 아버지요. 아버지가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살다가 황혼이혼 당해요. 예? 요즘은 옛날에는 솥단지에 카레 끓여주고 또 곰탕 끓여주고 이게 아니고 지금은 곰탕 카레 네가 끓여라 이거야. 당신이 알아서 살아.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애들 졸업하고 결혼하면 당신이랑 남은 여생 40년을 나는 살 이유가 없어. 당신 카레 끓이는 모든 요즘에 동사무소에서 그런 황혼 남편 카레 끓이는 법 뭐 이거 하더만 당신 배워서 알아서 살라 이 말이야. 그렇게 잘났어? 그래? 40년 동안 나 참아왔어. 당신이 다 맞아? 그래? 그러면 당신 맞게 당신 살아. 나는 내 인생 살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더 초라한 게 뭐냐면 애들이 만약에 엄마를 이해해서 엄마 편이 된다? 엄마 이혼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딨어요. 그러면 남편분 입장에선 자기 프레임, 남편 프레임으로는 평생 가족을 위해서 산다? 근데 그거 미시적으로 되게 분석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희생만 했나. 술자리에서 좋은 거 다 했잖아. 그죠? 그리고 성적 관념이 순결하지 않으면 2차 나가는 남자도 많잖아요. 룸살롱 가거나 뭐 하거나. 진짜 자기가 가족을 위해서 올인해서 오물이나 뭐나 그걸 다 가족을 위해서 썼나? 미시적으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자기가 즐긴 것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되게 위험한 핑계고 미련한 핑계일 수 있어요. 뭐 가족을 위해서? 자기 그렇게 직장에서 권력 누리고 뭐하고 그거 다 희생인가? 자기가 누릴 거 은밀하게 즐길 건 다 즐기고 가족 앞에서는 그게 하나의 큰 무기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엄마한테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자라는 존재는 20대나 10대나 40대나 50대나 60대나 남자한테 바라는 게 동일하구나. 그 여자분이 40년 그렇게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이 남자분이 회심을 하고 무릎 꿇고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하나 실천하고 아내한테 자기가 잘못했고 아내에게 어떤 소통의 창구를 열고 이러면 여자는요, 그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같이 또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인 아내한테 500만 원 줄게, 5천만 원 줄게, 미안해, 용서해주라. 이게 아니고 말 한마디의 그 감정적 과정, 뉘앙스의 진정성이 여자의 마음을 녹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분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다 맞겠습니까? 그걸 인정하라고요. 자기가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가능성을 인정하시라고요. 아내한테 자존심 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내님,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맞다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리고 나 너한테 잘못했는데 나 이걸 깨달았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시라고요. 되게 다 맞나? 뭐 자기가 쌓은 자존심에 그 벽돌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아내한테 이거 들키면 자기 다 끝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생각하는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자기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요. 그게 바보 같은 생각. 오히려 자기가 자존심 무너지고 자기가 틀렸고 권력과 권위가 무너진 그 실제적인 모습을 토로하시는 게 권위가 서는 거라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아줌마 등산하면서 얼마나 속에 쌓인 게 있으면은 오늘 처음 본 사람한테 황혼이혼 얘기를 꺼내겠냐고요. 자기가 정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속 얘기, 친구한테 이런 얘기 해봤자 앞에서는 끄덕끄덕하지만 동호회 친구들이나 뭔 친구들이나 앞에서는 끄덕끄덕거리면서 등 돌리면서 다 걔 흉보니까 마음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우리 엄마랑 등산하다 만나가지고 황혼이혼, 남편 아주 징글징글하다, 술 냄새 쩔어가지고 각방 쓰는데 그때부터 내 삶이 질이 올라갔다. 남편은 각방 쓰다 보니까 그제야 좀 아차 싶어가지고 각방 쓰지 말자고 하는데 그 여자분이 안 한다고. 각방 쓰겠다고. 그건 끝이에요. 각방 쓰는 순간 부부는 끝입니다. 끝. 각방 쓰는 순간 끝이에요. 그 남자분은 황혼이용 카운트다운을 가는 거야. 그때부터 아차 싶어가지고 막 책상 팀장 그 공무원 책상에서 컴퓨터 이렇게 클릭 하다가 왜? 이제 여자가 자기의 자유, 각방의 자유를 얻고 사람은요 그렇게 자유를 한번 맛보면 절대로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식은땀이 그때부터 흐르는 거지. 지금 뉴스 보니까 황혼이형 이렇게 당하는데 내 아내도 내가 각방 이제 하지 말자고 했는데 나랑 말도 안 섞고. 여자가 차가워지는 거 남자도 느끼거든요. 정서적으로 니 잘났어? 오케이. 니 잘났다고 해? 오케이. 애들 둘째 이거 결혼만 하면 너는 끝이다. 정말 니랑은 끝이다. 여자는 무서운 게 그거예요. 한번 딱 마음 먹으면 그거 안 돌려요. 그 자기가 그제야 막 달달달 떨리겠지. 그러면 해결책, 제가 아들놈이, 제가 생각하는 남자분의 솔루션이 뭐냐? 제가 이렇게 아버지 세대만 까면은 저도 나쁜 놈이죠. 근데 그러면 아버지의 심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회생활하면서 세상의 타성에 젖어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되는 거지. 예? 아내 말고 결혼 뒤에, 결혼 전에는 그럴 수 있다 쳐도 아내 말고 성관계한 다른 여자 있으면 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꼭 교회 가서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진짜 나쁜 거지. 예? 자기 즐길 거 다 즐겨놓고 황혼이혼 하니까 배신감 든다. 그게 나쁜 놈이지. 굉장한 이기적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주말에, 가족이랑 등산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왜 남자분들 희한하잖아요? 가족이나 아내가 싫어할 수도 있어. 자식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 근데 왜 꼭 가족이랑 가는 거는 이상한 거고 자기 부하 직원이랑 등산을 갑니까? 왜 부하 직원이랑 외식을 해야, 회식을 해야 뭐 그게 좋아요? 딸랑딸랑거리는 거로 자존감 찾지 마시고 부하 직원이랑 회식하라고 기회 있을 때 그 시간에 빨리 가서 아내랑 가까운 동네 백반집에서 그냥 그렇게 진솔한 얘기 하라고요. 케이크 살 때 결혼기념일에 케이크 사지 마시고 그냥 케이크 먹고 싶으면 요즘 애들 가는 카페거리도 아내랑 가라고요. 아내랑. 이상한 여자랑 가지 말고. 그러면서 무슨 가정 지킨다고 황혼이혼대에서 나 뒤통수 쳤다, 나 이랬다. 그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남편 프레임이고, 남편분이 공적과 사적 기준에서 되게 이상하게 사는 그 빈틈을 아내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언행 불일치에서 무너진다고요. 그러면 언행 일치에만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언행 일치가 되도록 노력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과 그 진정성이 권위라고요. 아버지만 몰라. 이 얼마나 비극이야.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이겁니다. 표현을 하십시오. 뭐 경상도 남자는 그런 거 못한다. 그거는 한국적 프레임이에요. 굉장히 촌스러운 한국적 프레임에 속고 있는 거예요. 경상도 남자니까, 아니면 자기는 그런 거 표현을 절대 못하는 성격이니까, 그럼 그 성격 그대로 깨지 말고 갖고 계시고 이혼 당하세요. 그렇게 계속 당하시고 애들한테, 가족한테 왕따 당하시라고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표현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표현 안 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죄. 잘못이에요. 나는 그런 거 못해. 그게 잘못이라고요. 처음엔 어려우면 문자, 카카오톡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카카오톡부터. 그리고 편지를 쓰세요. 힘들면 편지 쓰세요. 그리고 왜 이래? 이런 거 쓰지 마. 이렇게 해도 계속 쓰세요.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쓰세요. 그러면 여자 마음이 안 무너지겠습니까?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손편지 쓸 시간이 없다? 그러면 아내 이메일로 타다타다 쳐가지고 이메일 보내세요. 그러면 아내도 뭐 아내가 담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내라고 담았나? 아내도 모르는 자신의 고민을 토로하시고 나 이런 게 힘들어. 아내랑 할 얘기가 없는데 그건 이기적인 남편 프레임이고 회사 얘기하세요. 회사 얘기. 오늘 이런 사내 정치가 있어서 내가 이런 모멸감을 당했는데 여보 나 정말 속상해. 이런 얘기 하시라고요. 이상한 얘기 하려고 막 소재 찾고 주제 찾고 막 꼭 영화를 같이 보고 이게 아니고 회사에서 겪는 무너지는 가슴. 여보 신입사원이 왔는데 나랑 같이 밥을 안 먹어. 나 혼밥 못하는데 여보라도 점심시간에 와서 같이 먹어주면 안 돼? 이런 얘기 하시라고요. 자기의 공적 고민, 공적인 생활에서 느끼는 얘기 하시라고요. 얘기. 이혼당해. 왜 제가 이렇게 짜증내고 왜 이렇게 열이 되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 아닙니까? 가정의 건강이 대한민국의 건강이에요. 그 가정의 주춧돌이 뭐예요? 남편, 가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막 열이 받아서 말을 하는데, 그니까 아버지님, 제가 아들 세대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차 싶어서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 노년에 남자 혼자 살아가는 모습 얼마나 초라합니까? 예? 그 어떤 유튜브에서 다큐 같은 거 보니까 할아버지 분들 이제 먼저 떠나신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평생 아내분이랑 사랑하시다가 아내분이 먼저 소천하실 때 이제 할아버지 분들이 주민센터에서 요리 배우시고 그래서 깍두기 하시고 미역국 혼자 끓이시고 이러는 거 봤는데 그거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건강의 이유상 그렇게 먼저 떠나보내면서 그것도 그렇게 쓸쓸해 보이시고 그것도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니고 자기가 소통 안 해가지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하인 부리듯이 아내가 하인입니까? 아내는 아내예요. 사랑이 식었어. 니도 결혼해봐라. 제가 하나만 얘기하면 이제 제 아버지가 제가 20대 초반에 이런 얘기했어요. 니도 30대 돼봐라. 니도 좀 살아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10년이 지나서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10년이 지나도 제 신념을 지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지 그거는 세대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자신의 관점은 나이가 든다고 수정되고 보충될 수 있어도 자신의 관점을 주축하는 그 기존 프레임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독립운동 하신 분은 아주 독립운동 하시고 열사나 의사분들 보세요. 학생분들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 관념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관점은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물론 살아봐야 느끼는 게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세요. 카카오톡이나 마을에 교회 많잖아요. 아빠 학교라고 그런 거 핑계 삼아서 그런 거 매개 삼아서 변화될 수 있다는 매개 삼아서 그걸 뭐 아빠 학교나 이런 거 비벼가지고 거기에서 세족식 하고 뭐 요즘에 그 교장 선생님이나 세족식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내한테 세족을 하든 여러분이 그렇게 격정적인 포인트가 돼야 돼요. 종교적인 회심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생 자기 멋대로 살다가 교통사고 크게 당한 지인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뭐 자기의 친한 사람 갑자기 죽어버리거나 갑자기 뇌졸중 쓰러져 버리거나 그러면 남는 건 가족밖에 없거든요. 자식도 자기 남편 똥 안 치워요. 결국 아내란 말이에요. 아내. 자기 속을 아는 건 자식도 몰라요. 아내가 안단 말이에요. 아내 소중한지 아시고 아내한테 비속어 쓰거나 그거는 진짜
아들로서 말하면 그거는 제가 이거 너무 심한 말인데 그건 쓰레기지, 쓰레기. 자기 아내한테도 쌍욕하는데 그 사람이 공적으로 인격이 올바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가장 더러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공적으로 만나는 사람한테는 되게 젠틀하게 하면서 자기 아내 때리고 자기 아내한테 쌍욕하고 그 사람이 굉장히 버러지 같은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인격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사위적 사랑을 논합니까?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회심이 필요하다. 대회심이. 근데 그러려면 무슨 막 산에 들어가야 되냐? 그게 아니고 문자 보내고 이메일 보내시고 아내에게 잘하시라고. 아내에게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사랑을 회복하시라고. 그거는 어떤 도움을 주고 이게 아니고 자신의 행동력으로만 나오는 자신의 행동과 실천으로만 파생되는 사랑의 회복입니다. 40년, 30년 동안 자기 멋대로 자기 맞다고 사시면 그 정도 희생은 감수하셔야죠.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엄마가 등산하면서 그렇게 들은 얘기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비참하다, 비참해. 그 남자는 아직도 자기 잘난 맛에 술 먹고 또 들어와가지고 이제 명예퇴직 몇 년 안 남았는데 비참하다. 자기 잘났다고 살아가고 있는 그 남자가 비참하다. 그리고 이 사회가 비참하다. 그 가정이 비참하다. 애들도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기억 안 나는데 미국 애들 이혼이 되게 심하잖아요. 미국 애들 이혼율 정말 심각하거든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애들이 진보적이니까 뭐 이혼 가정이 많다. 아무리 그래도 애들 정서에서 부모의 이혼이 애들에게 엄청난 상처로 남습니다. 아무리 엄마 이해해, 아빠 이해해도 이혼이 그렇게 가정을 파탄내고 가정을 상처를 내고 그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니까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 넌 깨끗하냐? 그런 책 읽는 사자, 니는 얼마나 잘났냐? 그런 저열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저열한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저는 더 더럽죠. 예? 제가 뭐 이상한 짓 했다. 뭐 이게 아니고, 내 인격이 얼마나 부족하고, 쓰레기인지 내가 제대로 정말 자각하고, 직면해야 안 넘어질 거 아닙니까? 자신의 인성을 받아들이라고요. 나는 버러지다. 저는 더 버러지예요.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시라고요. 니는 잘났냐? 니는 손가락질 하니까 얘 너 잘못하면 너 죽었어. 이런 저급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진짜 가정의 화목,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고결한 사랑을 회복하자고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세요. 감히 아들로서 말씀드립니다. 똑똑똑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황혼연은 왜 당하냐? 표현을 안 해서 그렇다. 그리고 공적 권력으로 가정의 아내에게 이렇게 해서 그런다. 아내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느껴야. 영화에서 보면 남편이 어떤 계기가 돼서 회심해가지고 아내한테 잘해주고, 그러면 영화는 정말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악한 팩션입니다. 팩션이 아니고 픽션이에요. 영화나 소설은 그거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뇌를 굉장히 인스턴트하게 바꿀 수 있는 아주 진정성을 갖춘 것처럼 하는데 가짜거든요. 리얼이 아니에요. 리얼리즘이지.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은 뭐 남편이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회심을 해서 가정이 회복됐다.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가거든요. 디테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디테일은 뭐냐? 자기가 회심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은 만약에 아버지가 40년 동안 안 좋은 습관대로 살았다? 그러면 마음은 눈물 철철하고 회심을 한 번에 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습관이 바뀌려면 10년, 20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연습하는 과정이 있어요. 연습하다가 또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또 아내한테 험한 말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그거를 부단히 평생 노력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영화나 소설은 그런 과정을 못 해요. 왜? 그 창작자도 그 눈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회심은 회심 나름이고, 그래서 회심했다고 끝이 아니고, 사랑해서 그 습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 실천 작은 목록들은 세세하게 2차 가고 싶은데 회식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거를 1년, 2년, 3년 내내 참아야 돼요. 그래야 그 자기 희생적으로 자기가 노력을 해야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노력하고 아버지가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 가정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 드려요. 표현하십시오. 아,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내 평생 40년, 60년 인생 동안 난 그런 거 안 해봤다. 그러면 그 결과 감당하시든가. 표현을 하십시오. 문자, 카카오 쓰세요. 손가락 있으면 카카오 쓰시라고요. 그리고 전화통화 하시고, 이메일 쓰시고, 손편지 쓰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아차 싶었으면 자기가 한번 찬찬히 돌아보세요. 아내가 어느 순간 내 앞에서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는지. 사회적으로 되게 덕망받는 분 많이 봤거든요. 가까이서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아내는 얼굴이 굳어 있어요. 남편분을 사회적인 인사들이 칭찬할 때 아내는 미세 표정이라고 합니다. 미시 표정이라고 해요. 그게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표정이 살짝 드러나거든요. 사회적으로 덕망받는데 막 칭찬할 때마다 아내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열의 열은 그런 거 이혼할 부부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이혼을 당하거나 아내는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이 사람이 가짜인지. 그러니까 그런 거 돌아보시고 한번 돌아보시라. 아내가 어느 순간 내 앞에서 표정이 굳어진 건 없는지. 나는 아내랑 진지한 얘기를 한 게 마지막은 몇 년 전, 몇십 년 전인지. 언제부턴가 아내가 나에게 자기 속마음 얘기 안 했는지. 그러면 열의 여덟 아홉은 감당하세요. 지금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돌아보세요. 자식이 언제부터 나를 존경하지 않았는지. 세대가 바뀌어서 이제 말과 행동이 다른 아빠는 애들이나 아내나 존경 절대 안 합니다. 막 매를 들고 뭐하고 해도 아빠 말을 안 들어요. 그거는 아빠의 잘못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100% 다 맞아야 되냐? 틀리지 않아야 되냐? 아니죠. 뭐라 그랬죠? 자기가 노력할 수 있는,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그 무너져버린 그 자기의 권위, 그걸 직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력하려고 하는 그 진정성이 아내와 자식을 울리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혼이 왜 당하냐?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다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뭐냐? 자기가 다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가능성을 열어두시라. 그게 가정의 회복, 사회의 회복,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되게 진지한 내용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에 광고했듯이 이번 주 이제 수요일 정도에 업데이트 될 건 제가 다음 주에 그 오프라인에서 삼성역에서 하는 독서 멘토링에 관련된 책의 내용을 할 거고요. 책의 내용에 대한 에디톨로지에 대한 전면적인 서머리 할 거고요. 그리고 오실 분들은 그거 듣고 이거 오고 싶다 그러면 혼자 오기 쑥스러우면 친구 데리고 오십시오. 그냥 앉아서 얘기만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뭐 얘기 막 발표하십시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제 얘기 편하게 들으셔도 되니까 마음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밑에 제가 네이버 밴드 저희 독서 멘토링 밴드 담아 놓겠습니다. 거기에 가입하셔서 일정 확인하셔서 참가하시거나 참가를 안 하셔도 거기에서 제가 올리는 내용들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보 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였습니다. 뿅!